강아지 여기 아하 오호. 산책 나갈 때 이런 텐션으로 나가나요? 네. 근데 목줄을 들면 좀 숨어요. 안 하고 싶어서. 이쁘게 미용했네. 제가 원래 네. 처음에는 한창 네. 여기서부터 이렇게 걸어서 나갔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하면 조금 너무 흥분하는 것 같아서 그냥 안고. 흥분하는 것 같아서 안고 나가신다. 네. 자, 안고 나가시고. 근데 이게 딱 네. 안으면 문을 열고 이제 나가는 순간부터 얘가 흥분하는구나 약간 이 심장이 엄청 쿵쿵쿵 하는 게 네.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약간 나오자마자 이래요. 한 10분, 15분 정도까지가 좀 절정으로 좀 심하고 제가 계속 이렇게 못하게 하면 그래도 한 30분 조금 넘어가면은 좀 아하 오호. 대처는 약간 그런 식으로. 네.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물려고 하진 않던가요? 물려고 한 적은 없어요. 아직은? 네. 제가 가까이 아예 처음부터 못 다가가게 이렇게 딱 해서 네. 뭐 그 앞까지는 사실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위험하기도 하니까. 네, 저는 그리고 약간 네. 어릴 때부터 조금 저는 얘가 예민한 기질이 좀 있었다고 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저희 애가 좀 순한 애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걱정이셨군요. 네, 그래서 아예 그런 가까운 그런 상황 안 만들려고 하긴 했는데 한번 걸어볼까요? 한 5분만 걸어보고 들어가 보죠. 강아지 여기 많이 키우나요? 네. 하긴 어느 동네든지 강아지는 많이 키우니까. 딸이 짖는 강아지가 많아요. 저희 아, 집에. 그래요? 네, 오, 사람 많다. 조심. 피해 갈게요. 너무 좀 이렇게 줄당기 너무 심하면 좀 멈춰서 네. 좀 이따가 가고 제일 반응하는 게 이제 강아지, 자전거, 킥보드. 형 고마워해 하고 와야지. 그렇군요. 그러면은 한번 쭉 갔다가 바로 들어가죠. 처음 산책할 때부터 이랬나요? 아니면 점점 심해졌나요? 처음에도 줄당기는 있었. 이렇게까지 심해진 거는 그 짖음이 시작되는 그 시기부터 최근에 좀 그래서 제가 원래 하네스 썼었는데 네. 한 2달 전부터 근데 좀 문제성이 심각하다. 이 안 되겠다. 약간 네. 그렇게 느꼈어요. 그러고 나서는 네. 이제 목줄을 처음에 강아지 산책 시작할 때쯤 어떤 식으로 산책 많이 했어요? 맨 처음에는 목줄로 목줄로 처음 했었고. 네, 하고 이제 좀 그래도 걷는 게 익숙해졌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음. 그때부터는 하네스를 썼어요. 그리고 워킹 속도는 어느 정도로 걸으셨었어요? 그냥 이 정도. 그리고 냄새 맡게 해준다든지 그런 건 어떻게 하셨었죠? 처음에 저 냄새를 네. 저는 음, 이게 냄새를 맡으면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풀 네. 엄청 좋아요. 풀 아, 가는 풀을. 거를. 그래서 좀 그때는 초반에는 좀 많이 이렇게 풀어줬던 것 같고 초반에는. 심각성을 좀 깨닫고 나서 네. 다시 제대로 이제 막 다시 좀 뒤져보고 찾아보니 그게 되게 안 되는 거였구나.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전혀 냄새는 못 맡게. 우리가 전쟁하러 나간다 생각하면 엄청 긴장이 되고, 우리가 놀러 나간다 생각하면 마음이 즐겁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처음 산책을 가는 그 기분이 업이 되거나 흥분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해 봤었을 때 강아지가 짖는 애들은 앞서 걷는단 말이죠. 근데 안 짖는 애들은 옆에 있거나 뒤에 가서 걷는다는 거죠. 근데 푸딩이는 보시다시피 자기가 앞서 걷고 싶어 하잖아요. 거기서부터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나는 편안하게 산책하고 싶은데 얘는 불편하게 산책하고 싶은 그런 느낌? 그래서 앞서 걸었을 때 과연 내가 얘를 앞에 있는 애를 어떻게 옆이나 뒤에 있게끔 하냐, 그거를 정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뭐 방식은 다양하죠. 뭐 혼도 낼 수도 있고 줄을 당길 수도 있고 블로킹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얘의 특징을 잘 모르니까 난이도가 낮은 것부터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규칙은 간단해요. 일단 얘가 제 앞에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줄을 당겨 볼게요. 이렇게 약간 당겼을 때 뒤로 간다, 그럼 당기면 되고, 아니다 이렇게 블로킹을 해야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블로킹을 해야겠다, 이렇게 블로킹 딱딱하게.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딱딱하게 해야 돼. 딱딱하게 툭, 미는 게 아니라 툭.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앞에 있어요 없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시 앞에 가게끔 하는데 제가 딱딱하게 걸어갈 거예요. 근데 갑자기 가면은 얘가 긴장할 수 있으니까 신호를 주는 거죠. 안 돼. 이렇게. 그게 1번. 줄을 당겨도 되고 블로킹해도 괜찮고. 그런 다음에 이제 엘리베이터 타는 건데, 이 엘리베이터 탈 때 팁은 뭐냐, 내가 엘리베이터를 이쪽 걸 탈 거다. 그러면 강아지가 이 안을 보지 못하게 해야 돼요, 위치가. 그래서 이렇게 막거나 줄을 당기거나 해서 대기를 시켜야 된다. 여기 열렸다. 마찬가지 확인을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좋다라는 거죠. 확인을 하고 확인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좋다. 물론 안고 타는 것도 좋지만 안고 탔을 때는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게 한정적이에요. 뭐 고개를 돌린다든지 압박을 한다든지.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튀어나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까처럼 툭, 불편하게 여기 일로 가려고 한다. 그럼 툭, 툭 이렇게. 그러니까 툭. 강아지를 발로 찬다는 느낌이 아니라 안 돼!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문이 열릴 때도 마찬가지. 나가려고 한다. 그러면 툭. 여기서 중요한 건 안 나가도 툭 하면 좋고 나가려고 해도 툭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것도 안 내? 그럼 더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엘리베이터에 들어오면은 그 엘리베이터에서 일어나는 이슈에 대해서 짖을 확률이 줄어든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가 또 문제라면 문제인데, 개들은 1번화라는 게 안 돼요. 1번화가 뭐냐면, 강아지가 집에서 앉아를 배웠으면은 집에서만 앉아를 하고 엘리베이터에서 앉아를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운 데에서만 하지 안 배운 데에서 못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집에서 나옴과 동시에 그 복도에서 연습했지만 1층 복도에서는 얘가 또 다르게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좀 번거로움이 있지만 1번화가 안 되니 각각의 공간에서 튀어나가면 안 된다는 걸 따로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죠. 어차피 강아지가 활동하는 영역은 한정적이니까 나중엔 그게 하나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아까 블로킹 툭 해서 뒤로 가는 게 통했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해볼게요. 뒤에 있는 건 무시하고 그리고 가요. 이렇게. 이때도 간다. 그러면 툭, 툭, 툭. 그리고 가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줄은 너무 길면 내가 얘한테 가기가 멀잖아요. 그래서 줄은 내가 얘한테 가기 좋은 위치로만 잡고 이쪽으로만 툭 가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건 강아지를 내 쪽으로 당기지 않을게요. 왜냐면 내 쪽으로 당기려고 하면 얘가 더 멀어지거든요. 당기려고 하면 더 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당기지 않고 잡고만 있고
얘가 내 앞에 있으면 툭 그것만 해볼게요. 그리고 차분한 마음으로 산책하겠습니다. 네. 지금도 앞에 사람이 있는데 푸딩에 가려고 한다. 그러면 툭 할 건데 안 가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겠죠. 그리고 아까는 사람을 봤었을 때 두 발로 일어섰다면 지금 안 일어서고 또 가요. 근데 가다 보니 너무 안 당긴다. 그럼 줄을 좀 더 길게 해줘요. 편안하게 산책하면 더 좋으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고집을 부리는 건데 또는 엄마한테 가고 싶어 하는 건데 그때는 그냥 지그시 가면 됩니다. 지그시. 자, 줄 적당히 잡았죠? 그리고 앞에 있으면 앞에 간다. 그럼 툭! 툭 하고 앞에 차지하는 겁니다. 여기 사람이 없으니까 저로 갈게요. 그리고 약간 팁이 있다면 벽을 따라서 걸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벽을 따라서 걸으면 내가 이 앞에만 막으면 되잖아요. 자, 처음엔 벽을 따라서 걷습니다. 그러면 좀 더 안정적이에요. 줄은 느슨하게 잡되 앞서 걸려고 하는 순간 툭! 그치. 다시 또 가요. 이럴 때는 줄을 길게 다시 또 앞으로 오면 줄을 짧게. 체크해야 되는 건 앞에 있나 없나 이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가려고 한다. 툭. 다시 또 툭. 그리고 내가 툭 쳤을 때 얘가 우왕좌왕하면은 우왕좌왕하지 않는 걸 확인하고 가야 되지 내가 툭 친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 강아지가 있는데 제가 한번 해볼게요. 가자. 이럴 때는 줄 길게 가자. 그러니까 얘가 뒤로 빠지면 줄을 길게 순간적으로 주고 앞서 걸으면 이렇게 짧게 길게 짧게. 예. 원래 이 정도 간격이면 파악하고 짖나요? 아니면 더 가까워야 짖어요? 한참 심해졌을 때는 예. 진짜 멀리 막 거기 건너편에만 있었는데 예. 제가 다시 줄 바꿔서 어느 정도 제가 저 나름대로 하고 난 후로는 네. 멀리 툭. 있을 때는 그래도 진짜 아. 가까워 지면. 자, 볼게요. 마주 바꿀 때가 되게 대처하는 방법도 다양한데 푸딩이 같은 경우에는 멈춰놓고 자, 멈춰놓고 톡 하고 기다려. 멈춰놓고 톡 멈춰놓고 가려고 한다. 그러면 톡 하고 멈춰. 그리고 마무리가 뭐가 중요하다 했죠? 마무리는 얘가 가만히 있나 없나가 중요한 거예요. 얘가 이렇게 산책 나와서 핑크를 타고 다른 강아지 보면 짖고 이러는 이유가 무서워서 그런 강아지가 무서워서 다른 개가? 다른 강아지가 무섭겠죠, 얘는? 무서워서 경계 무섭고 수상하고 이상한 건데 왜 짖냐면 엄마가 얘한테 권한을 줘서. 산책길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오늘 산책은 푸딩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그러니까 얘가 그래요? 그럼 오늘 내가 대장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약간 내가 뭐 이렇게 처리 뭐 하겠다는 느낌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권한을 빼앗기만 해도 강아지가 짖지 않는다. 주의 줄 때도 항상 신호를 먼저 주고 뭐 안 돼, 아니면 뒤로 가, 뭐 이런 신호. 평소에 얘가 가만히 있을 때 뒤로 이렇게. 근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뒷걸음질 안 친다. 그럼 뒤로 톡 이렇게. 그러면 가다가 멈춰놓고 뒤로 하면 뒤로 가겠죠. 그래서 내가 평소에 산책을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얼마만큼 얘를 뒤로 잘 보낼 수 있는 주인인가 이걸 체크해 보는 게 중요해요.